저는 그 적임자가 바로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이란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햇병아리 교수로 울산대에 있었습니다. 연구와 강의에 전념했던 시절, 많은 논문을 써야 했고 변론서와 판결문들을 꼼꼼히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수많은 공익인권 사건마다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산 지역은 물론 울산, 창원 등 경상남북도를 아울러 거의 대부분 공익인권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글을 읽어보면서 그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쓴 많은 변론서에서 제가 읽은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공감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굳센 소신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변호사가 누굴까? 그렇게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인간 문재인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일을 마치고 인권 변호사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개와 고양이를 돌보며 막걸리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심이나 무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중, 절제, 원칙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인간 문재인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피난민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달걀 행상과 연탄 배달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가난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공부했습니다. 대학 입학 이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2번에 걸쳐 투옥되었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출세가 보장된 판검사, 대형 법률회사 변호사를 다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22년 동안 인권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길로 가게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가난이 무엇인지, 서민의 아픔과 억울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서민에게 필요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참여했던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참여정부의 재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노라고 불리는 세력의 미숙함도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뜨거움을 보았습니다. 그 뜨거움의 원천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두 민주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내겠다는 결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의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기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하고 잘못과 한계는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재인 후보야말로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대통령이자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 중에는 문재인은 좋은데 민주당은 싫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1야당 민주당이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민주당이 개혁되고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개방적인 정당, 더 겸손한 정당, 더 소통하는 정당, 더 젊은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이제 됐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면 물론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문재인 후보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6월이 발견된 고 장준하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시체로 발견된 후 간첩으로 몰렸던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님, 조작된 인혁당 사건으로 목숨을 빼앗긴 8분의 민주화 운동가,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군사 반란에 맞서다가 온몸에 총을 맞고 숨진 김오랑 소령,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도청을 지키다가 숨져간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공안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오늘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12월 19일 투표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투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얼마 전 인도 방갈로르에 사는 김효원 씨는 무려 2,000km를 버스로 40시간 달려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16km입니다. 이 거리 5배를 달려간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짐작하시겠죠.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국내에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는가?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뀝니다. 확실히 바뀝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저는 박원순 후보 멘토단으로 활동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서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서울 시립대 등록금이 올해 2학기부터 바로 반값이 됐습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내년에 착공됩니다. 학생들 무료급식이 확장됐으며 어르신들 무료급식이 36%나 증가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000명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당시 박원순 후보를 도우며 빨갱이 폴리패스라고 욕먹었던 일이 같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뿌듯합니다. 이제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문재인과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난 5년 행복하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정치 현실, 사회 경제 현실이 만족스러우시면 집권당 후보를 찍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을 찍으십시오. 이번 선거가 우리의 삶, 우리 부모의 삶, 우리 자식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투표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5년, 즉 43,800시간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정치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나라를 살려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한 투표로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